네, 반갑습니다. 자, 5월 4일입니다. 자, 낀 날입니다. 낀 날. 낀데이 5월 4일. 네, 샌드위치 휴일이죠. 자, 오늘까지 휴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날은 거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고, 안 그래도 이제 그 월요일 날은 거래량이 적은데 더 적겠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괜찮았고요. 목요일 저녁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뭐 조금 떨어졌지만 일단 나스닥이 0.89, S&P 500은 0.29, 다우지수는 0.31 내렸고요. 네, 나스닥, S&P 500은 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만 보면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이렇다면은요, 네, 그냥 뭐 순리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5월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네, 셀인 메리?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5월에 정말 주식을 왜 팔아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불안정한 요소들도 많이 있죠. 트럼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란이 제시한 휴전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검토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폭격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한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뭐 등등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입을 꼬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가는 지금 100불 이상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CPI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만기일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가장 큰 변동성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번 주는 네, PMI 지표하고 고용 지표 이런 거 있는데 실업률은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가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PMI 서비스 PMI인데 이게 살짝 내렸습니다. 54에서 53.8 요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4.3에서 4.3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다음에 PPI 지표도 같이 발표되고요. 소매 판매까지 같이 있네요. 네, 리테일 세일까지 같이 다음 주가 만기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네, 변동성의 끝판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이번 주만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 된 게 아니라 다음 주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들은 일단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는 팔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4월에는 랠리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변수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월가의 오랜 격언 5월에는 팔고 떠나라. 근데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위험한 달은 5월 그리고 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그리고 나서 1, 2, 3, 4월 뭐 이렇게 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뭐 편했던 날은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지 뭐. 그쵸? 월가에서는 고개를 살짝 젓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5월에 안 팔고 떠나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록적인 4월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5월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지만 더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팔아라는 신화에 불과하다. CNBC에 따르면 네, 유럽과 닥스 지수 독일 1월 이후 최고 월간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급등 뭐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뭐 나스닥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면은 너무 뭐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JP 모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최근 10년간 S&P 500의 5월 평균 수익률이 1.5%, 6월에는 1.9%, 7월에는 3.4%였다. 즉, 썸머 랠리까지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을 좀 잘 체크해서 본다면은 보통 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5월에는 주가가 살짝 1월 효과 그 연초에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제 차익 매도가 나타나면서 좀 들어갔다가 다시 썸머 랠리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요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 연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계속 달렸기 때문에 정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그냥 근데 내리면 거봐 맞지? 오르면 뭐 역시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때 말이 바뀔 테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5월에 팔아라라는 말은 신화일 뿐이다. 그냥 하는 이야기다.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 역시 5월에 팔아라는 말이 맞았지. 그냥 올라가면요 거봐 아니라고 했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서 별 중요한 건 아니죠. 자, 변수는 뭐가 있느냐? 4월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 여기서 이제 62,000명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난번보다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노동시장에서는 네 이 고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용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네 이거는 좀 걱정인 것 같긴 하던데 둔화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발표된 시점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4.3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만 나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현재는 네 채용하는 인원도 적고 해고하는 인원도 적다. 즉, 그래요? 네.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죠? 노 하이얼? 로우 파이얼? 네, 뭐라는 거야? 이거 영어를 이렇게 써놨어. 아무튼, 네. 사람을 뽑는 것도 조금, 자르는 것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냉각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실제적으로는 뭐 그냥 안정화된 상태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주요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이게 유가가 계속 높으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부담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경고를 내놨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에서는 지금 존 윌리엄스가 5일날 뭐라고 시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7일날, 미셸,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메리는 8일날, 시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 7, 8, 아주 그냥 신났네요. 열심히들 또 떠들어대야 되겠죠? 할 말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유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상임이사로 또 계속 남아있기로 한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리를 올려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의 이야기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는 총재들은 이사들은 굳이 나와서 좀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와서 자꾸 떠드는 게 좀 문제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AMD,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5일날 발표니까 우리는 6일날 새벽에 보면 되겠죠? AMD 발표 있고요. 6일날은 이제 디즈니, 우버, 그 다음에 7일날은 맥도날드, 에어비앤비, 코어위브, 8일날은 웬디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HSBC 이런 은행주나 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네요. 그냥 BMW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어 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계속 올라온 가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매도 전환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너무 높죠. 그 다음 환율도 계속해서 1470원, 80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주요 업종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 쪽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엔비디아 미리 팔아야 하나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초대형 IPO가 초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금을 빨아들인다고 그러죠. 스페이스X, 엔트로픽, 그 다음에 오픈 AI까지. 오픈 AI는 솔직히 상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세 개가 일단은 상장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 세 기업들이 이제 3조 달러라고 합니다. 3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을 쳤을 때 1,500원 치면은요, 네, 많죠? 네. 얼마죠? 네, 아무튼 많아요. 4,500조? 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따로 해보시고요.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시장의 그 덩어리들이 딱 상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뺏어올 것이다. 즉, 이런 그 대형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들도 돈 빼서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패시브 자금, 그냥 이 구성하고 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빼가지고 일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는 매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쪽에는 매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죠. M7의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보면은 네, 엔비디아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M7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네,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등등인데 얘들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네, 테슬라는 마트에 한지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메타도 요즘에 좀 별로고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스페이스X가 가장 커요. 6월에서 7월 정도에 네, 상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로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제로 더 빨리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6월 빠르면 6월 네, 늦으면 7월 8월에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큰 거죠. 오픈 AI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요즘에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오픈 AI 쪽에 잡음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네, 방향성도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구글 알파벳이 시총 많이 컸네요. 네, 엔비디아하고 0.2조 달러밖에 차이 안 나네요. 알파벳이 구글이 엄청나게 뛰어 올르더니 엔비디아가 이제 뒤로 살짝 물러날 때 이 시총 바뀔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네, 애플은 점점점 밀렸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거 있잖아요. 이 그 대형 IPO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당장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건 뭐 상장한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6월 달이나 7월 달에 상장할 수 있는 요 상황들 때문에 벌써부터 주가 빠진다고? 벌써부터 준비한다고? 요건 또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당장 주가가 빠진다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경계성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전형적으로 상승,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타락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요건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은 6,500억 달러. 그러고, 신규 상장을 하는 세계 기업에게는 72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720억 달러 규모가 매그니피센트 7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비중이 좀 줄어들겠네요.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많이 줄겠네요. 지금 현재 2%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2% 정도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면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4조 달러니까요. 5조 달러가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벳 비중은 11.5에서 10.2, 1%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다. 수급 부담감이 조금 있다. 그럼 대형주들 좀 떨어지게 되면은 나스닥이 주가가 출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악재랑 같이 붙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좀 안 좋은 얘기가 같이 좀 나왔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좀 낮췄다고 하죠. 네, 시티은행인가요? 네, 시티은행이죠. 시티그룹에서. 자, 삼전은 목표 주가를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했다. 왜 때문에? 노조 리스크라고 얘기 나옵니다. 노조 리스크요. 삼성전자가 조금 애매해졌나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BNK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목표 주가 하향하고 있다는 거. 자, 슬금슬금 이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애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노조 파업이 격화되면서 이제 성과금을 줘야 되잖아요. 알았어. 어쨌든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준다면, 네, 거기에 대한 충당금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적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 충당금을 많이 하게 되면 향후 실적에 가시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즉, 실적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매출이 많이 나와서도 이제 성과금으로 많이 지불이 되어버리면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10%와 11%씩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조를 벌 것 같았다라고 한다면 270조밖에 못 벌겠다. 200조 벌 것 같았다 싶으면 180조밖에 못 벌겠다. 왜냐면 그만큼을 성과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메모리 시장 성장의 장기적인 수혜자로 보고 있지만 이 노동 파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방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된다. 실적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노조에서 뭐라고 하느냐,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지급해라. 와, 그러니까 실제로 15%면은 얘네가 얘기한 것보다 더 센데요. 그러니까 시티그룹에서는 지금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의 15%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니까 실적이 실제로는 더 줄겠는데, 그죠? 300조라고 하면 15%면은 45조 내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상한선 없이 니네 500조 벌면은 75조 내놔라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파업하고 부부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그러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1일부터. 근데 보통은요 극적 타결 뭐 이런 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극적 타결로 해서 파업은 없다가 될 수는 있겠는데 확실히 뭔가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뭐 인당 뭐 얼마씩 준다니 성과금 뭐 파티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열받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파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파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좀 좋고 중요한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주겠죠.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겠죠. 파업을 한번 해서 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파업이 또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살짝 리스키한 요소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런 거. 자, 하반기부터 약간 삐걱될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 있겠다. 뭐 올 상반기까지 뭐 별일은 없겠지만 하반기 6월달 지나가면서부터는 살짝 삐걱될 수 있겠다. 그래서 썸머랠리를 통한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의 빌미를 이런 데서도 만들어낼 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아직은 5월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 6월 이후에 또는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 요소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증시 상황이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나쁜 악재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했던 걸 감안해 본다면 살짝 변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티그룹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춘 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 걱정거리 때문에 이제 약간의 변수 요소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에서 또 하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끼인 날이기 때문에 노시던 분들은 그냥 쭉 노세요. 뭐 별거 없으니까요. 쭉 노시고, 자, 주식을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런 날도 난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조금 이따 9시, 네, 9시에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따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